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추석 끝난 연휴에 바람이 좀 쌀쌀해서 저도 옷차림이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부동산을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추석 연휴를 두고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약보 상승을 지속하고 있지만 상승폭을 많이 줄인 가운데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은 좀 들썩거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영향 하에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오늘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대체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왜 투자를 할까요? 보면 오피스텔에서 매매 차익을 얻는 것보다는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전세 시장이 그 부동산 같은 경우가 임대차 3법에 따라 매매보다는 전세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많이 전세 시장이 힘든 가운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전세 시장 영향에 따라 전세나 월세는 상승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매매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지역별로는 좀 틀려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월세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이나 지방을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2분기 대비는 하락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매매가는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오피스텔로 전세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동산 대표적인 아파트 가격의 그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대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대비해서 보면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통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오피스텔이 구분이 되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전입신고가 가능을 하고 그리고 그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겠죠.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도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세를 놓기 때문에 전세가 없는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상승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그 주택, 아파트, 주택, 다가구 다세대나 같은 양상이라고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매가 차이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면 아파트 대비해서는 상업용 중심 지역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아파트 대비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보면 아파트 대비 위치가 대부분 좋아요. 그렇지만 주거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대비해서는 전용 면적도 작고요. 그 다음에 또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베란다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작은 가운데에서도 유독 또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평형이라고 하던가 실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평수 대비해서는 아파트 대비 많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도 작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비라고 또 얘기 드리잖아요. 관리비도 아파트 대비해서는 오피스텔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피스텔보다는 대표적인 아파트가 투자하기도 좋고 또한 매매 상승률도 높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 드렸고요.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치를 봐야 돼요. 위치를 보고 월세 수익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면서 그 중에서도 전세는 작다는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매매가 상승률은 아파트 대비는 항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못 미친다는 얘기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좀 상담을 드리긴 하지만 너무 좀 이런 얘기까지 좀 얘기 드리는 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모르시는 게 대부분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담은 드리지만 요새는 가장 제가 좀 상담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사면은 거주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지만 말씀드려보면 정리해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기가 거주하고 싶지 않으면 거주 안 해도 돼요. 단지 그 집을 샀을 때 자기 돈으로만 다 산다 그러면 거주 목적도 없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이거나 1가구 2주택 그런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중요하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거주까지 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조정 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만 하면 상관이 없으신데 저한테 묻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주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를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다 산다 그러면 거주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융자를 얻어가지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주거 대상 지역 내에서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 따른다는 이야기, 6개월 안에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따르면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붙겠지만 막상 거주를 안 한다 쳐도 융자를 갚으면 되는 건데 갚지 않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실거주 목적이 따른다는 이러한 간단한 말씀 좀 드려보면서 정확한 거는 세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꼭 파실 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고요. 또한 담보대출 비율도 대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9억 미만, 9억 이상, 15억 이상 보통 다 틀리거든요. 나오는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에 대해서 몇 퍼센트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택을 구입하시는 그러한 준비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추석 연휴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